유난히 따뜻한 어느 날, 활짝 열린 교문만큼이나 학생들의 미래가 활짝 열린 졸업식장에는 꽃을 든 하객들이 모여듭니다. 학생 전체 일어선! 여느 학생들처럼 여드름이 몽골한 서정호 학생에게도 이날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공산 이경의 이사님이 시상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이호숙 씨도 서둘러 길을 나서는데요. 자칫 시간에 맞추지 못할까 종전걸음에 마음이 급합니다. 교문 앞은 이미 파장 분위기지만 다행히 식이 끝나려면 순서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체 누굴 만나러 온 걸까요? 김재하 사무국장님. 앉자마자 다른 학부모들처럼 이리저리 목을 빼며 멀찍이 떨어져 있는 학생들을 살펴보는데요. 이 주위에서 두 번째 줄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두리번거리기는 학생도 마찬가지. 슬금슬금 눈이 돌아갑니다. 정호군은 이호숙 씨가 지난 3년 동안 가르쳐온 학생입니다. 학원에서 맺은 인연인데요. 중학교 1학년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과 둘만 남은 정호는 오숙 씨 마음을 애타겠습니다. 그래도 정호는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오숙 씨 학원을 꾸준히 다녔고 이번에 기숙사가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당당히 입학했습니다. 아주 기분 좋죠. 기분 좋고 뿌듯하고 요새 청소년들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호 같은 경우는 진짜 건실하게 중학교 시기를 보낸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인천 구시가지에 위치한 남구. 겉보기에 오숙 씨 학원은 보통 학원과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교육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영리를 목적에 두지 않겠다는 생각인데요. 과연 가능한 걸까요? 나누어서 배부른 기업 이것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목표인데요. 다른 거는 나누어 줄 게 없고 아이들에게 뭔가 이제 가르침을 줘서 정말 배우는 시기에 기회를 잃어버린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의 기회를 주자. 이제 이런 쪽에서 교육 나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이름을 내건 이호숙 씨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에서 소외당한 학생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점차 입소문이 났습니다. 저희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이제 1년에 2번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보통 학교에 추천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죠. 거기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하시면서 찾아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조선가정이라든지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정말 얘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이분들이 발견을 하면 저희한테 데리고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비대지 프랑스 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인근의 부자 공동 생활 가정에서 학생을 보내겠다는 협정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학원에서 교육비의 반액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설과 학부모가 각각 나누어 지원하는 조건에 붉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기요. 네. 그동안 쌓인 교육 나눔 협약서만 해도 여러 장인데요. 스스로 학원에 찾아오기 힘든 학생을 찾아가 먼저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은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이제 우리 학원에 들어왔는데 이 학생이
다른 쪽의 지원을 받고 저희 학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전에도 우리는 이제 좀 어렵거나 가정이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이런 학생들이 이제 무상 교육을 하고 뭐 할인 뭐 혜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끌고 왔는데 그 기관에서는 얘가 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만 계속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3 때 파닉스를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얘는 막 실력은 계속 올라가는데 중3 영어 시험 점수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얘가 하다가 한 학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원해서 탈락이 됐어요.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좀 많이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이제 시각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곳에는 어떤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을까요? 한 교실에 고작해야 몇 명이 전부. 그나마 각기 다른 학습 능력 때문에 개인 지도나 마찬가지로 운영하는데요. 6학년 올라가는 박정우 학생은 유난히 손이 많이 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분수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예 그 수 개념이 없는 친구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드는데 친구가 이제 가르쳐 보니까 하나를 계속 연습시키면 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꾸준히 하는 게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잘 알아듣고 잘 하니까. 네. 한글과 수학이 부족했던 정우는 1년 동안 따로 공부하고 나서야 최근 같은 학년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의 학습이 뒤처진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인데요. 베트남 출신의 엄마는 정우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줄 수 없었고 당연히 다른 학습도 모두 어려웠습니다. 처음부터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오자마자 들어왔어요. 그때 유치원도 보냈는데 어린이집 보내 공부 사실 많이 안 했어요. 한글도 몰라요. 그때 오자마자 들어가고 한글도 몰라요. 수학 프로 자기도 못 해왔어요. 맨날 집에 시험 들어와 엄마나 20점 30점 보여줘요. 그때부터 조금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정우는 오숙시 학원을 다닌 뒤로는 공부법을 익히면서 성적이 올랐는데요. 덩달아 성격까지 밝아졌습니다. 갑자기 학원 생각하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밥버릇대로 하면 맞아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틀려요. 이제 정우는 공부가 두렵지 않습니다. 항상 주눅들게 하던 공부였지만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자신감도 생기고 희망도 생겼습니다. 한편 늦은 시각 정호군의 집. 오숙시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형이 실력 발휘를 합니다. 4살 차이 나는 동생을 위해 숟가락, 젓가락까지 대령하는 데에는 자신이 부모 대신이라는 깊은 속내가 담겨 있는데요. 형 안 먹어? 맛있냐? 맛있지 뭐. 양념이 맛있는데 원래. 내가 해서 맛있는 거 아니고? 아니야, 형이 해서 맛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형은 아버지 자리를 맡았습니다. 형이 아무리 속이 깊다 해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기는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 살림이 많이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이제 이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호는 기숙사로, 형은 자원입대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빠랑 둘이서 같은 방에서 잤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있으면은 형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씩 하는데 아빠도 같이 누워서 잤으면은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아버지는 추억이 되었지만 그리움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재밌는 사진 없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굴 똑같이 생겼네. 여긴 완전 애기때잖아.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정호를 오숙시 학원에 보냈습니다. 집에서 먼 거리였지만 형편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형에게 이어졌습니다. 일반 학원 보내기는 너무 비싼 데도 있고 그러니까 뭐 부모가 다 있더라도 뭐 재정 사정이 좀 어려운 집안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식들도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좀 참여할 수 있게끔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형제가 이별의 정을 나누는 사이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이호숙 씨의 집. 가족들의 아침이 시작되었는데요. 엄마 김치 안 꺼냈죠? 두 딸이 식탁에서 각자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동안 어쩐 일인지 오숙 씨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걸까요? 오숙 씨는 아침부터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걸으면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서 작성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중입니다. 멀찍이 떨어져 앉은 아이들, 대화가 부족한 건 아닐까요? 주말마다 항상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밥 먹고 나서 한 1시간에서 길면 3시간까지. 우리 대화 안 부족하지? 저에게 투자해야 될 시간이 집에 오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에 앉아서 책 읽거나 글 쓰거나 뭐 이제 이러다 보면 뭐 10시, 11시 어느 때는 이제 사업 계획서 같은 거 막 쓰다 보면 뭐 12시 넘을 때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식탁에서 일어나자마자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 오숙 씨. 아침부터 컴퓨터 앞에 앉았던 이유는 바로 회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학원 밖에서 진행하는 외부 회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오늘 모인 사람들은 청소년 방송국 개국 사업을 함께 준비하는 관계자들입니다. 대기업 장학재단에서 오숙 씨가 제안한 이 사업에 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교육복지 그것이 이제 그 청소년들 그 영상 편집 뭐 이런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미디어 영상 교육하는 이제 그런 동아리 활동으로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 대상 아이들은 이제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그 자존감이 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고무시키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교육복지사업 용도로 얻은 지원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머리를 맞댄 실무자들. 이 열정들이 모여서 청소년 방송국이 곧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학원. 때마침 학부모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째 얼굴을 익혀온 사이인데요. 혼자 자녀를 키우느라 애가 탈 때면 허물없이 대하는 오숙 씨를 찾아옵니다. 학원 가기 싫어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근데도 빠지지 않고 지금처럼만 이렇게 좀 커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이제 원장님이 한 두 분이 이렇게 바뀌면서도 애가 그때까지는 이제 크게 정착은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이 이제 맡으시면서 뭐랄까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남다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잘 조금씩 이제 밝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숙 씨가 둘째 딸 후라를 급히 호출했습니다. 왔어? 춥지? 여기 우리 오늘 여기서 파티할 거거든. 거기 서랍에 풍선 있거든? 좀만 부탁할게. 여기다가 달라고. 이거? 이것도 거기다 갖다 놓고. 고마워.
또 어떤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는 걸까요? 후란 씨는 슬슬 때가 나려 합니다. 나는 너무 이거 자꾸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참나. 이거. 말로는 투덜거려도 시키는 건 다 하는 후란 씨. 이만한 일꾼이 없습니다. 아 너무 많잖아요 시키는 게. 그 케이크 만드는 거 도와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이 데코까지 갑자기 부탁을 하시니까 할 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로 안 끝나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건 왜일까요? 오늘은 졸업 축하 이벤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도우미 선생님까지 모시고 졸업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벌써부터 벼르던 행사인데요. 함께 케이크 만들기를 할 참입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케이크 만들어가지고 파티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내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학원 수업이 끝난 저녁. 짠! 들어오세요. 이쁘나? 이거. 자, 들어오세요. 그거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들어왔어. 그럼 딱 맞는데? 다섯, 요거 제 거. 선생님이랑 나랑 그냥. 자, 그러면 이 지금 빵 시트가 1호라고 해요.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각자 공평하게 나누어진 빵처럼 공평하게 나는 교육의 기회. 빵에 얹어진 달콤한 생크림처럼 나누어서 행복한 교육 나눔. 아이들이 좋아하는 케이크라서 그럴까요? 추억을 함께 나누어서 그럴까요? 살짝 떠먹는 생크림은 맛도 향도 일품입니다. 정성껏 데코레이션하는 아이들에게 오늘의 기억은 어떤 풍경으로 장식될까요? 아마도 더없이 달콤한 추억이 되어 교육 나눔을 즐겁게 떠올릴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이제 6학년 졸업하고 중학생들은 중3 졸업하고 이제 한 학년씩 또 이제 새 학교로 이렇게 또 가게 됐는데 새로운 출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박수.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각자 하나씩 불을 끄고 초를 켜자 이번에는 아이들이 준비한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중1학년이 어느덧 중3 졸업을 앞두고 있네요.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중학교 생활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 생활이 처음이라 낯설어 자신감이 없었던 중1, 질풍노도와 사춘기가 찾아온 중2, 고등학교를 바라보는 중3. 3년 동안 좀 많은 것을 배우고 가네요.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도 열심히 배우고 성공해서 지금까지 다닌 학원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를 가르쳐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도 많이 컸고 마음도 많이 컸고 생각도 깊어지고 그리고 또 뭐 배려하는 마음도 또 생기고 또 감사 인사까지 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이렇게 컸다는 것이 너무 대견스러워요. 저희는 꾸준히 이렇게 나가고 싶어요. 지금 좀 이제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고 어려운 그런 그런 시기를 맞고 있지만 꾸준히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큰 나무처럼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기댈 수 있는 그런 나무로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있고 싶은 것이 또 하나의 소원입니다. 교육을 나누는 것은 미래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더 키워갈 수 있도록 이젠 우리가 마음을 더해야 할 때입니다.
이효숙 씨의 교육 나눔에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